자, 이어서 박광렬의 열광 토크 시간입니다. 앞서서 예고를 드렸죠. 오늘은 축구 손흥민 선수 관련 얘기 나눠볼 텐데요. YTN의 친절남 박광렬 기자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광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축구 얘기예요. 축구 관심 많으신가요, 평소에? 제가 또 전직 스포츠 기자였고 스포츠부에도 있었고 대학교 때 맨날 축구만 했습니다, 진짜. 그래요? 네, 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하면 참 이제 무의미한. 그땐 근데 한 번 이기고 지고 이런 거예요. 막 경기 끝나면 운동장에서 뭐 술 먹고 졌다고 먹고 이겼다고 먹고 정말 험난한 시간을 보냈죠. 싸움도 좀 하셨나요? 싸움은 딴 팀이랑 불가피하지 않나요? 딴 팀이랑요? 축구하다 보면? 그렇죠. 뭐 태클 들어오면 소리 막 지르고 뭐 그러면서 근데 경기 끝나고 나면 또 별거 없죠. 깨끗한 경기를 펼쳤다는 네네. 얘기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유럽리그 득점왕 자체는 우리 뭐 최종 예선에서 맨날 만나는 이제 숙명의 라이벌 이란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문이라고 선수 있는데 그런 선수가 러시아 리그에서 뭐 득점왕하고 또 뭐 네덜란드 리그에서 득점왕한 이란 선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유럽 5대 리그라고 하죠. 보통 뭐 잉글랜드,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뭐 독일, 프랑스 여기서 뭐 득점왕 처음이니까 사실 엄청난 거죠. 옛날 같았으면 카퍼레이드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김포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서울역까지.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좀 더 우리 손흥민 선수 귀국을 맞이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진짜 저는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축구 많이 좋아하시죠? 저 많이 좋아하죠. 그러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지 진짜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아마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대표적으로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이런 선수들의 이름은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세 선수를 비교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박광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최고의 대한민국 축구 스타입니까? 사실 이제 축구 뭐 축바라고 하죠. 축구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가는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정도는 서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되죠? 보통 손차박이라고 많이 합니다. 손차박. 근데 이게 이제 개인 커리어와 팀 커리어를 이제 종합했을 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팀 커리어로 보면은 박 쭉 가고 손 차 요 정도고 개인 커리어로 하면 이제 손하고 좀 간 다음에 차 쫙 가고 박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이제 더해서 손차박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저는 이 활로를 개척했다는 의미를 좀 크게 보는 사람으로서 차박손 갑니다. 차박손. 네, 저는 차박손. 굉장히 소수설을. 제 같은 의견이 좀 소수인가 보죠. 네, 뭐 차손박도 있긴 한데 보통 그 예전에는 이제 박지성 선수 물론 사실 이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죠. 재미로 하는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맨날 차에 비유를 하자면 아주 최상급 이제 전 세계 최상급 엔진과 전 세계 최상급 부품을 이제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나 오히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차범근 선수는 좀 비슷해요. 크랙이라 그러죠. 엔진형. 그러니까 팀에서 정말 골 넣고 주축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활동량, 오프 더 볼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공헌되지 않는 팀 전체의 이제 성과를 높이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최근에 또 워낙 손흥민 선수가 이룩한 이제 업적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나눠볼 주제가 손흥민 선수의 이적 관련 얘기인데 뭐 빅클럽 얘기가 팬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공식적인 이제 해외 언론이랄까요? 이런 데서는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이제 나이도 전성기에 이제 이미 진입을 했죠.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한 2, 3년 뭐 4, 5년 전 그러니까 토트넘 왔을 때부터 시즌 끝나고 나면 매년 사실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이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빅클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언 라이트라고 이제 잉글랜드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과거 박지성 선수 동료였던 퍼디난드 수비수 퍼디난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계속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독이면 손흥민 1순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즌 끝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워낙 뛰어난 업적을 이번에 달성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뭐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이제 빅클럽 얘기가 해외 언론사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적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코로나 영향도 있다. 구단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클 거예요. 구단주가 다니엘 레비라고 토트넘 구단주가 절대 믿지는 장사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손흥민 선수에게 지금 싼 값에는 안 판다. 매겨진 가치가 뭐 이렇게 그런 공식 그런 이제
선수 가치 매기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한 1,080억 정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 가격 안 받을 거다. 더 높일 훨씬 더 건데 높게. 그러면 그 쉽게 안 놔줄 거다. 거기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계약이 2025년까지 돼 있어요.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구단 입장에서도 아니 계약 안 되면 우리가 뭐 헐값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쓰면 되지 이러니까 약간 우위에 있는 계약 상황이 될 거고 아마 상대에서 찔러볼 생각도 거의 안 하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의 속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손흥민 선수는 아유 구단에서 나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만약에 깔끔하게 풀어주면 그런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전에 본 사례가 있잖아요. 해리 케인 선수 이적한다 그랬다가 완전 커리어 한 시즌 정도가 꼬여버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손흥민 선수도 뭐 그렇게까지 이적에 대한 막 갈망이 크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손흥민 선수 빅클럽으로 이적을 해야 한다가 아니다.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아야 한다. 지금 호흡 잘 맞으니까 아마 네. 여러 가지 의견 나뉠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의견이 있으시면요.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박광열 기자는 축구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손흥민 선수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는 토트넘에 계속 머무는 게 낫다. 그래요? 낫다. 빅클럽 이적 안 하고요? 이적 안 하고. 저는 당연히 빅클럽으로 이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궁금하네요. 먼저 물어볼게요. 이적하면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몸값 뛰죠. 몸값이 뛴다. 그리고 지금 23골 기록했지만 네. 저는 손흥민 선수 30골 이상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빅클럽에 가면 이제 더 훌륭한 양질의 동료들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있으니까 저는 비슷한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봤어요. 가면 좋은 점, 뭐 우승컵 이제 그게 사실 가장 큰 거죠. 선수 그쵸. 입장에서는 자기 뭐 개인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또 팀 커리어도 중요한데. 박지성 선수가 이 팀으로 그렇죠. 받은 상들이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챔스 우승도 하고 싶을 테고 리그 우승도 하고 싶을 테고. 근데 그런 부분은 저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더 많은 골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사실 많은 선수 지원을 받아서 근데 이거는 또 빅클럽일수록 팀 내 경쟁자도 많습니다. 네. 그만큼 골을 넣어줄 수 있는 다른 선수들도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고 이 분산될 수 있다는 분산될 말씀이신가요? 수도 있고 처음에 적응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독일 리그에서 이제 있다가 레버쿠젠 있다가 토트넘 처음 왔을 첫 시즌에서 리그 4골 넣었어요. 적응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만약에 빅클럽으로 가면 지금 토트넘은 이제 그 사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어느 정도 손흥민 선수를 위한 전술도 있고 손흥민 선수에 맞춰서 이제 돌아가는 그쵸. 팀이 맞아요. 이번에 마지막 경기 보셨어요? 네네. 보면은 많이 몰아주더라고요. 클루셉스키가 그 자기 그냥 차면 비어있는 넣을 수 골대에서. 있는데 손흥민 선수 옆에 지나가니까 득점아 이 줘야 되는데 하다가 밟고해서 다른 발로 찼잖아요. 병장 축구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네. 팀원들이 이렇게 맞춰주는데 딴 팀에 만약에 레알을 간다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을 간다 원오브댐 물론 이제 높은 이적료를 받고 가니까 어느 정도는 되지만 다시 거기서 또 새 출발을 해야 되고 새로 주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가 약간의 이제 하향 곡선을 지금 만약에 그리고 그리기 시작하면 나이 얘기 항상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92년생 만 30세란 말이에요. 이제 슬슬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한 시즌에 그런 약간 하향세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죠. 한 시즌 정도 적응이나 기간이 필요한데 필요할 수 있다. 그 시간이 너무 긴 공백으로 남으면 안 되니까. 네. 우리 이기선상님께서 네네. 유튜브 통해서 앱 통해서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 남아서 케인 선수랑 같이 팀을 최정상 B클럽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니까 아마 다음 시즌 그 챔피언스 리그도 기대를 해주시는 것 같고 네. 7181님 케인 없는 흥민 가능할까요? 이적 반대합니다. 근데 이 두 선수 케미가 상당하다면서요? 상당하죠. 두 선수 그러니까 두 선수 조합으로 서로 골 주고받고 어시스트 주고받고 이거는 뭐 역대 최고니까. 근데 그만큼 사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그런 성과도 좋지만 이적 안 하고 오래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탑 클래스 2명 선수가 그쵸. 그렇긴 하겠지만 역설적으로 토트넘에서 그만큼 이적을 잘 막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5049님 네. 사람이 더 성장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합니다. 길지 않은 선수 생활인데 네. 여러 경험 쌓는 것도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박광열 기자도 이직하지 않았나요? 이직했죠. 저도 더 큰 무대를 꿈꾸면서 이직을 해보니까 그렇죠. 돈도 더 올려서 오시고. 뭐 돈을 적게 더 받지는 않았죠. 뭐 그렇다고 네. 엄청 제가 뭐 스카웃이 된 건 아니고 저도 원서 써서 갔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직해본 입장에서 왜 손흥민 선수의 이직을 막습니까? 제가 한 번 옮겨보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옮기는 데는 다 옮길 때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토트넘에서 레알로 간다. 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그 우승에 대한 갈망, 더 큰 그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있겠지만 그러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이 런던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이라던가 팀에서의 내 입지, 새로 뭐 이런 평량을 해보면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다. 박광렬 그렇죠. 기자는 YTN 와서 잃은 건 뭡니까? 잃은 거 뭐 제가 아직까지는 있으니까 그 제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결국에 그러다 보면 보통 전 한 번 옮기고 지금 두 번째는 안 옮기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는 좀 세상을 봤을 때 유토피아는 없고 장단이 있다면 그냥 뭐 이 정도면 괜찮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도 지금 팀을 이제 몇 차례 옮겼잖아요. 공교롭게 옮겼는데 여기서 글쎄 한 번 더 옮긴다. 그게 손흥민 선수 커리어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일단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그 출전권을 따낸 게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유로파리그만 나가게 됐다면 정말 그런 고민이 크겠죠. 사실 전성기를 허비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선수들은 있으니까. 챔피언스리그가 정말 꿈의 무대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둘 차이에 워낙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실제 뭐 잉글랜드 4위를 하느냐 그래서 5위를 하느냐가 뭐 중계권 이런 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땄으니까 한 번 더 해보고 뭐 만약에 내년에도 뭐가 잘 안 풀리고 한다면 그땐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소중한 청취자분 의견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박광렬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6353님이에요. 네. 저는 손흥민 선수가 K리그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야구도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들이 이제 오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듯이 손흥민 선수가 K리그에 오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또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맞이하면 선수 개인에게도 영광이지 않을까요? K리그 인기 몰이를 위해서 한국으로 오면 어떨까요? 너무 찬성하는데 한 5년이나 6년 뒤에 지금은 너무 빠르죠, 손흥민 선수가. 근데 선수 생활 약간 기량 떨어졌을 때 오면은 이 효과를 더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지금 당장 오는 건 물론 뭐 K리그 팬들을 위해서 너무 좋고 직관하면 너무 좋겠지만 또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보진 않더라도 유럽 무대에서 이렇게 활약하는 걸 계속 보고 싶은 팬들도 많으니까. 뭐 일단은 6월에 A 매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관련해서 맞아요.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 1918님은 토트넘에 남아서 레전드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좀 오래 있다 보면은 이 선수 생활 은퇴하고의 자리도 마련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도 왜 그 맨유 엠베서더 그러니까 요즘은 세계 빅클럽들이 다 아시아 시장도 개척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잖아요, 이쪽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뭐 토트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리그 전체에서도 굉장히 이제 손꼽히는 선수고 그렇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 지분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은퇴하고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다고 이미 지금 토트넘에서 7년 있으면서 뭐 충분히 그 정도는 있는데 여기서 사실 저는 뭐 꼭 토트넘의 레전드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보다 다른 데 갔을 때의 그 험난함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빅클럽 같은 경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사실 그 세계적인 게임 피파 22 보면은 손흥민 선수 능력치가 89입니다. 오버롤이. 그게 왼쪽 윙에서 네이마르 다음 2등이에요. 2등.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포지션 대비 2등이니까 아주 대단한 건데 문제는 그 요즘 왼쪽 윙 크랙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그 포지션에 웬만한 그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더 위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 팀들은 다 갖고 있어요. 좋은 자원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조금 떨어지거나 비슷한 하지만 나이는 손흥민 선수보다 4-5살 이상 젊은 그런 선수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들어가면 주전 경쟁도 험난하고 이런 제가 요약해 보면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클럽으로 가면은 주전 경쟁을 심하게 펼칠 거라고 보는 박광렬 기자의 맞습니다. 전망이네요.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량을 그 정도로 보시는 거네요. 아니 기량은 그 정도 훌륭하죠. 수준으로만 너무 보시는 훌륭한데 거예요? 이게 운동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이란 게 있어요. 감독운도 있고 팀운도 있고 전술운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참 일단 지금 안정적이니까. 맞아요. 지금 너무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싶어하면 모르겠는데 뭐 언론 인터뷰 통해서도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성격상 분란을 막 조장하고 이런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손흥민 이꼴 베일 같은 성격이었으면 저는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막 언플도 하고 막 자기 더 욕망도 있고 막 근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무리뉴 감독, 그 천하의 무리뉴 감독 왔을 때도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만큼 좀 팀에 잘 녹아드는 성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팬심으로서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만약에 간다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팀이 어디예요? 만약에 간다면 뭐 많이 나온 얘기가 같은 뭐 잉글랜드 내에서는 리버풀 얘기 많이 나오고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시티는 맨시티에 워낙 강하니까 상대의 칼까지 뺏어온다는 느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레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스페인 무대는 비유럽 선수 3명 쿼터가 있어서 이미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레알은 또 뭐 비니시우스도 그렇고 호드리고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반대고 간다면 차라리 바이에른 뮌헨 독일에서 미넨. 뛰어보기도 했고 바이에른 뮌헨도 물론 아니요, 저는 근데 네. 역시나 EPL에 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화제성이나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게 국내 팬들을 위해서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 가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빨간색 유니폼 입은 손흥민 선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야, 과연 우리가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네. A매치 얘기 잠시 해볼게요. 네네. 6월 2일에 브라질 경기 펼쳐지잖아요. 맞습니다. 쭉쭉쭉 이어질 텐데 네. 지금 네이마르 선수 어제 귀국하는 모습도 장면 입국했죠. 예. 잡혔더라고요.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뭐 예측은 사실 뭐 예측보다는 이 경기가 그러니까 보면 그 전에 브라질에서 이렇게 브라질이나 뭐 외국 탑 팀이 우리나라에서 할 때 유명한 선수 안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엔 거의 다 포함됐습니다. 뭐 네이마르, 티아고 실바, 카시미로,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손흥민 선수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만큼 대한민국이란 팀 자체의 그것도 상승을 했고 또 월드컵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팀 점검 차원에서 분명히 지금 뭐 브라질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데 일단 뭐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유리한 건 홈이다. 일단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똥개도 홈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똥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 나라가 실제로 브라질도 홈에서 잡은 적도 있고 팬들도 또 열광적으로 응원할 거고 뭐 이런 측면이 있고 한 번 장점이고 두 번째는 브라질 선수 상당수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호드리구나 뭐 비니시우스 이런 선수들 리버풀 선수들은 챔스 결승이 있어요. 이번 일요일 새벽 4시에 그 선수들은 일요일 새벽 4시에 파리에서 축구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 8시 한국에서 축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안 뛸 거예요. 그 선수들은 좀 뭐 부상 방지 차원에서 그렇고 그게 이제 저희로서 이길 수 있다는 장점. 불리한 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예 멤버가 왔다. 이거 있고 두 번째는 브라질도 월드컵을 앞두고 있고 최근 아르헨티나랑 뭐 친선 경기도 취소되고 이래서 좀 발을 맞춰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좀 열심히 뛸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다가오는 월드컵이 될 텐데 맞습니다. 월드컵 16강 진출 어때요? 됐으면 좋겠죠. 됐으면 좋겠는데 냉정하기엔 저희는 3위 다툼을 하는 정도의 이제 해외 도박사들이나 해외 평가가 그렇잖아요. 2위 안에 들어가야 16강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지켜봐야겠고 일단은 그 측정을 이번에 6월에 이어지는 4연전 A매치 때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손흥민 선수의 B클럽 이적과 관련한 토론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